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건이 잘 안 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걸리고 저게 마음에 들면 이게 걸리고 자꾸 완벽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통에 물건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초보 투자자들에게 물건을 고르는 일은 꽤나 힘든 일이에요. 마음은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골라지지가 않죠.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막 열정이 자라나서 물건을 검색하고 빨리 입찰하고 낙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생각만큼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저도 초보 시절에는요, 눈에 불을 켜고 검색을 했는데도 물건이 잘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초보 투자자들은 좋은 물건 있으면 저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도 좋은 물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 눈에서 좋은 물건은 경매 물건에는 없어요. 경매 물건에서 좋은 물건은 일반 부동산 중개소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좋은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좋은 물건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현미경 회원들에게 좋은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다양한 답이 쏟아지더라고요. 입지가 좋은 물건,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 명도가 쉬운 물건, 수익률이 높은 물건, 아주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감정 가격이 높은데 많이 유찰돼서 가격이 낮은 물건은 모두들 기대하는 바가 한결같아요. 저 물건을 낙찰받으면 감정 가격 즈음에는 내가 이익을 내지 않을까? 감정 가격에서 많이 유찰된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물건에 함정이 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 가격보다도 많이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함정이 많고 그 물건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도 초보 투자자들은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그 최저가 금액하고 맞춰봐서 내가 이 정도면 낙찰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격에 흔들리면요, 유혹에 흔들립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그 물건을 좀 좋게 본다? 덩달아서 좋아 보이고요. 또 그런 물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력,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입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초보자들의 큰 착각이죠. 누군가 기대하고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나보다 실력이 조금 나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인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결정이 흐려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건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적인 변수, 개발 호재, 유명 인사들의 추천, 이런 것에 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물건은 현미경에서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물건인데요. 현미경 초창기 회원이 낙찰받은 물건이고 지목이 대지고요. 12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28만 원인데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서 5차 때 최저가가 30만 7천 원이었는데 35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불행하게 미납이 돼서 우리 회원이 32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저렴한 물건 잘 받았네. 감정가 120만 원짜리 물건 3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았으니까 잘 받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매를 낙찰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낙찰자의 고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에 대지이긴 하지만 12평짜리 감정 금액이 128만 원인데 30만 원 근처까지 떨어진 물건을 32만 원에 낙찰 받는다? 아마 열의 9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낙찰 받아서 뭐 할 건데? 입찰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낙찰해서 뭐 할 건데? 이 낙찰자가 이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낙찰자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지 않으면 이 30만 원이라는 돈은 죽은 돈이 돼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값을 받고 팔지 못하면 토지는 계속적으로 부채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넘기지도 못하는 그런 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낙찰받은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한테 이 땅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이런 생각은 낙찰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활용도와 쓰임새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만 입찰했죠. 당연히 단독 낙찰이고요. 대지이기는 하지만 밭처럼 쓰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웃 땅과 경계도 모호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거예요. 자, 이런 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기본기가 있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냐, 그것이 갈립니다. 시골의 한적한 부락 속에 있는 이 땅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안감은 없었을까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계획대로 된다면 좋지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도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팔자, 충분히 살 가능성이 있다. 또 금액이 낮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남기고 팔고자 한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판다고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푯말을 박아서 이웃 주민이 감정가 즈음해서 샀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빨리 끝나서 낙찰받고 열흘 안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평이고 가격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미경에서 고전처럼 내려오는 소액 경매의 정석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와 다음 매수자를 어떻게 찾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죠. 물건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물건에 대한 진단, 정확한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소액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땅을 낙찰받으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계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야심차게 뛰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는 반찬값을 번다, 부업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잘해서 종잣돈을 제대로 한번 모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 까먹는 것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물러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좋은 물건은 물건 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물건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골라내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익의 전략이 명확하고 계획에 따른 실행으로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말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대지입니다. 보이기에는 밭처럼 보이죠. 부동산 경매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낙찰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는 항상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계획대로 실행하고 변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항상 계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언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그 자체에 함몰하면 길게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보자들은 자신이 실력이 없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쉽게 사기성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경매 물건을 운용할 수 있는 자신의 기본 지식과 경험에 더 많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물건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물건을 낙찰해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이익을 내는 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이라면, 초보자라면 물건을 검색할 때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물건을 고르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보십시오. 낙찰 후 그 물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점을 해결해도 이익이 별로라고 계산이 되면 과감하게 처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경매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경매 물건을 통한 이익 창출이잖아요. 따라서 이익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물건의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초보자이고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물건의 가격보다는 문제 해결점에 더 주안점을 잡아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문제점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좀 잡아보시라는 이야기죠. 돈이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과 마음을 홀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쉽고 초보자도 가능하고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설령 이익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이익보다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경매 투자자라면 가격보다는 기본기,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없으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